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51명 늘었습니다. 여전히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한층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적용됩니다. 네, 오늘 코로나19 소식을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흘째 400명대인데 어쨌든 연속적으로 500명을 기록하다가 이제 400명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물론 어제보다 조금 늘어나긴 했거든요. 400명대라는 것도. 일단 현재 추세를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이제 거리두기 효과가 좀 나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 어떻습니까? 네. 이틀간은 주말에서 검사 건수가 작아서 400대였고요. 오늘은 이제 주말을 지난 첫날인데 주말 효과가 연장이 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새로운 그 집단 발생지가 안 생긴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확산세를 보시면 수도권이 한 60% 이상 나오지만 지방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지방으로 지금 분산이 되고 있다는 거를 확실히 말해주는 거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한 금요일 정도까지가 아마 그 2단계 올린 그 효과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금의 이렇게 어려운 확산세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리가 봄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린 것만의 그런 효과를 보기에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방법을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 확산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다른 방법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검사를 좀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밀접 접촉자를 찾아서 지금 우리가 추적을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한 곳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있는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짧은 시간에도 접촉한 경우에 아주 멀리 떨어진 경우에도 나오죠. 그런 것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밀접 접촉자 개념으로는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넓은 공간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교수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보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어떤 그 집단적인 검사 이런 거를 지금 예로 드시는 겁니까? 전 국민은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가 그 요양원, 요양병원, 학교, 군대 군집별로 그렇죠. 군집별로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거를 신속 항원 검사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훨씬 빨리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낼 수 있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이걸 일주일에 2번씩 검사를 하면 훨씬 빨리 본인이 스스로 진단해서 자가격리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 스스로가 알고서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신속 생각합니다. 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집에서도 어쨌든 좀 미리미리 검사를 해보자는 말씀이잖아요. 맞습니다. 정확도는 괜찮습니까? 말씀 나온 김에 여쭙자면. 네, 민감도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80%가 나오고요. 최근에 국내 개발이나 그런 걸 보면 좋은 것은 94, 95%까지 나오고요. 특이도라 그래서 없는 경우는 없게 나오는 경우는 99.7%, 0.3%밖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와 많이 다르고 우리가 독감 신속 항원 검사는 보통 60에서 많아도 70%가 안 되는 걸 우리가 지금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거를 고려한다면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요. PCR은 골드 스탠다드라고 표준 검사입니다. 그것을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나 비용상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신속 검사의 정확도에 대해서 사례로 설명해 주시려다가 저희가 끊겼어요. 어떤 말씀도 부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증상이 있으면 검사를 받으라고 지금 브리핑을 하셨는데요. 20, 30%가 무증상입니다. 무증상 환자는 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검사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속 검사를 제가 권유를 드리는 거고 지금 민감도가 80%가 최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90에 최소한 95%까지 나온다. PCR 검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적 수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선제적인 신속도 진단 검사가 좀 병행됐으면 좋겠다라는 교수님의 말씀이셨고 저희가 지금 현재 취해지고 있는 조치는 이제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지금 2+α 아니겠습니까? 2단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핀셋 방역 알파를 하는 조치인데 이 감염 위험도가 큰 시설에 이제 해당되는 이 핀셋 방역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핀셋 방역이라고 하는 곳은 최근에 좀 확진자가 많이 나왔던 곳이죠. 목욕업을 하는데 사우나랑 한증막을 이제 못 쓰게 하는 거고 하지만 헬스장에 또는 9시까지 열 수는 있는데 그곳에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줌바같이 격렬한 운동은 또 금지가 되고요. 그렇지만 아파트 내에 있는 또 사우나나 헬스장을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씩 변형이 있고요. 또 이제 숙박업자가 운영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는
안 되는데 또 개인이 하는 거는 또 할 수가 있는 조금 그러네요. 또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음악 교실에서 확진자 한 번에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래 교실이라든지 또 목관악기, 그 관악기, 입으로 부는 악기는 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생은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많이 헷갈리는 예, 그런 맞아요. 면이 있습니다. 예, 하시다 보면 이게 내용을 듣다 보면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혼란스러운 측면이 네. 없잖아 있는데 강화된 방역 조치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제가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저희도 잠깐 얘기 나눴잖아요. 네. 지금에 있는 거리두기로는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6.5m로 떨어져서 5분간 머문 사람들에게 침방울 감염이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이제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되어 네. 있어서 이 비말이 멀리 날아갈 수 있다라는 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 거리두기 지침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게 뭐냐면 6월 달에 그 레스토랑에서 밀폐된 공간이 문밖에 없었어요. 거기에서 이 가장자리에 있던 분이 감염자였던 거죠. 예, 예. 근데 천장에는 에어컨이 내려오다가 이 이제 그 책상이나 그런 의자에 부딪히면서 밑으로 방향이 꺾인 거예요. 그래서 예. 대각선으로 꺾이면서 대각선에 있던 멀리 떨어진 6.5m, 5분간 잠깐 계셨던 분과 부딪힌 거고 그 앞쪽에 계신 분은 4.8m인데 20분 가까이 있었어요. 예. 딱 그 두 분이 감염이 되고 다른 분은 감염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 따라서 에어컨 바람의 위치에 따라서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밀접 접촉 2m로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거기에 있었던 분은 다 검사를 하는 게 맞아요. 예. 2m, 뭐 30분 이렇게 하시게 되면 많은 사람을 놓칠 수 있으니까 검사 예. 건수를 폭넓게 확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계속해서 검사 건수를 좀 더 네, 확장해야 맞습니다. 된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 이제 거리두기가 조치가 있으면서 달라지는 점 중 가장 큰 달라진 점이 아무래도 우리가 카페 내부에서 음료를 못 마시는 그 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자마자 이제 패스트푸드점이라든지 편의점에서 오히려 커피를 드시는 이런 네. 풍선 효과가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많이 것 같습니다. 보여요, 그리고. 예, 맞습니다. 앞서서 그 형평성 논란 얘기도 좀 해주셨지만 일관성이 없다라는 지적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카페는 포장만 해야 되고 패스트푸드점은 커피를 마시면서 또 다른 걸 먹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기준이 사실은 굉장히 운영자 입장에서도 좀 불공평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용자 입장에서는 뭐 풍선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예. 네, 그런 점인데 정부 당국에서 조금 형평성을 좀 고려하시고 또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건 이런 식으로 됐는지에 대한 예. 그것이 저는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가 지적드리는 바이고 그리고 감염 재생산 지수가 1.43으로 집계가 돼서 정은경 본부장이 1, 2주 지나면은 700명에서 1000명 확진이 가능하다 막 이런 얘기를 네. 해서 불안하기도 한데요. 실제 이런 예고가 예전에도 이게 꼭 7,000에서 1000명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뭐 100명 안팎으로 나왔을 때도 1, 2주 후면 3, 400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현실이 될까 봐 좀 걱정이 됩니다. 가능성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세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계속 확장해서 검사 건수를 예, 예, 늘려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숫자가 전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 입영 군인들 항체 검사를 3배 정도가 많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주기적으로 검사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수능 검사, 수능도 지금 이제 뭐 감막이라든지 거리두기 마스크를 가지고 이제 방역을 하시고 계신데 예. 사실은 수능 당일날 무증상 감염자나 아주 가벼운 호흡기 증상자들은 아마 검사를 해도 안 나오지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8시간 이상 한 교실에서 식사할 때 마스크를 벗게 되고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도 또 밖에서 뭐 회식을 하거나 모임을 네. 가질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감염이 될 위험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수능 당일과 수능 후에 대한 대책도 지금 정부에서 조금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제가 이 신속 검사를 맞아요. 계속 그 수능 본 이용하자. 학생들만이라도 네네. 좀 맞아요. 검사를 해보면 거기서 상당수 저희가 조금 그래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점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감염 재생산 지수 1.43 저는 더 높을 것 같아요, 사실. 아. 그래서 이게 1 이하로 안 떨어지면 이건 계속 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열심히 좀 거리두기를 해야 되지만 하나 조금 그런 게 이 거리두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만약 확진자 수가 떨어지면 다시 또? 거리 내리고 그럼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걸 예. 언제까지
다른 나라는 이미 이제 백신을 12월부터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는 언제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다는 좀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국민들이 피로감이라든지 예. 그때까지만 우리가 노력을 하자 예. 그런 결심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정부의 보다 명확한 메시지가 네, 필요하다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시고 더불어서 또 병상 부족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네. 않습니까? 심지어 부산에서는 20명의 확진자분께서 병상이 부족해서 이 대구로 이송이 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는데 이게 비단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병상 부족 문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이제 확진이 되면 다 병상으로 옮기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 확산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진이 되면 젊은 학생들이라는 건강한 사람 우선은 생활치료시설을 전 확충을 해야 된다고 여러 번 말씀을 예, 예. 드렸어요. 예. 기본적으로 생활치료시설에 들어가서 2, 3일 경과를 보고 상태가 호전이 되면 자가격리로 갈 수도 있고 나빠지면 병원에 입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야지 확진이 되면 무조건 병동으로 가니까 병동이 좀 부족한 거죠. 그러다 예. 보면 뭐 중환자 병상도 분명히 부족해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자가치료시설을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자가치료시설에 집에서 자가격리를 할 경우라면은 반드시 항체치료제라도 저희가 쓸 수 있게 된 단계에서 검사를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속 항원 검사도 동원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를 주사를 맞고 예. 집에서 자가 치료를 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이게 코로나19가 일반 감기가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2, 3일 사이에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얘기를 좀 해보면 네덜란드 레드바운드 의과대학 연구진인데 이게 이 학교 이름보다 중요한 게 내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레드바운드 의과대학 연구진입니다. 아무튼 근데 코로나19를 가볍게 앓고 회복된 환자들도 상당 기간 후유증을 앓을 수 있다,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내놓고 실제 제 기억에도 우리 국내에서도 이 후유증을 호소했던 환자들이 더러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아예 어떤 허튼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대책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저는 임상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코로나19로 진단을 받고 입원을 했다 퇴원을 하셨는데 퇴원 기준이 열흘 정도가 되면 퇴원을 해요. 감염력이 없어지는 게 기준으로 퇴원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고령자라든지 젊은 분도 마찬가지로 예. 폐렴을 앓은 경우는 그 폐렴이 완벽히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해가지고 예. 병원에 오신 경우가 있으셨어요. 예.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폐에도 물이 차 있고 심장에도 물이 차 있고 예. 폐렴도 상당히 있어서 호흡곤란 때문에 오신 거예요.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입원을 해서 퇴원을 시키게 되면 예. 보통 2주 정도 폐렴 치료를 하고요. 퇴원 후에도 1주 후에 반드시 추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그분이 폐렴이 악화가 됐는지 완치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코로나19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어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폐렴이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침을 좀 교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 10일 이내면 퇴원하고 그다음에 추적이 안 되는 그런 상태에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후유증을 호소할 수 있고요. 예. 이태리 연구에서 입원 환자들 143명 중에 87%는 전부 다 후유증이 있었어요. 3개, 4개 정도가 55%가 있었고 예. 오로지 13%만이 증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거의 80일 정도를 후유증을 호소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건 후유증이 심한 질병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추후 관리에 대한 지침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아마도 저희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저희가 소개해드린 내용인데 이거를 이제 교수께 여쭤보는 거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맞았다는 뉴스가 잠깐 들어와서 근데 뭐 중국산을 맞지 않았겠는가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중국 백신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뭐 시노팜, 시노백 뭐 등등등 네. 있잖아요. 근데 중국 백신에 대한 얘기를 저희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은 없어서 뭐 여타 다른 백신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봤는데 이건 뭐 어디가 추측의 영역이라서 뭐 중국 거를 맞았다면 어떤 걸 맞았을 것 같고 중국 그 백신에 대한 안전성은 어떻게 좀 평가가 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 백신에 대한 그 연구 결과는 예. 한 4개 정도가 백신을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오로지 한 개 회사에서 예. 1 이상 검사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통 우리가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한 벡터 예. 바이러스 계통으로 알고 있고요. 예. 3상 결과는 지금 발표가 안 됐습니다. 전혀.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을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때문에 예. 아마도 맞은 건 아마도 저는 중국 백신 아니면 러시아 둘 중에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임상 3상에서 허가가 돼야지 예. 승인이 된 거를 기본적으로 맞는 것이 맞기 때문에 예. 조금 그런 면에서는 불안한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코로나19 소식은요.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